오직 당신만이 교활합니다. 아내의 몸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생일 케이크, 시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신이 나서 그녀에게 달려가 케이크를 온통 핥았습니다. 얼마나 저속한지. 엄마, 안 돼요. 노력을 멈추고 얼어붙은 내 옆에서 남편은 필사적으로 나를 말리려 했다.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양이 작아도 케이크 전체의 반은 먹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거친 숨을 쉬며 나를 노려본다. 가정부도 아닌 쓸모없는 아내를 위해 귀여운 아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여자가 태어난 날은 축하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이스케는 내 숨결이야 아이.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니 꼭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포크를 바닥에 내리치며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부풀립니다. 갑자기 남편 쪽으로 돌아섰을 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잡고 웅크리고 있었다. 무엇? 그 직후 남편이 수기의 말을 하려던 순간 시어머니는 눈을 굴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야기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이스케와 나는 직장 연애를 하고 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시기에 입사했는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아주 잘 지냈어요. 우리 둘 다 같이 게임하는 취미가 있어서 휴일에는 자주 놀러 다녔어요. 다이스케와 내가 연애에 빠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26세에 결혼했습니다. 다이스케는 결혼 후 직업을 바꿨다. 부부가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있으면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유가 있었지만 다이스케는 원래 관심이 있던 업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큰 요인이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꼈지만 다이스케의 결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예전과 똑같이 대해 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우리의 결혼에 대해 정말 기뻐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얘야. 화장실 거울이 또 더러워졌어. 헤드라인의 질을 높이는 곧인데도 인지도가 부족하지 않나요? 미안해요. 그 무뚝뚝한 대답은 뭐죠? 어서 빨리 정리하세요. 진심으로. 다이스케는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걸까요? 그녀의 생각으로는 다이스케가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직업을 바꾼 것 같습니다. 굳이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기에 묵묵히 화장실로 향한다. 거울에 물이 튄 자국이 있었지만 그 정도만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마치 다른 가족인 것처럼 화를 낼 것이라는 걸 압니다. 조용히 닫고 청소를 시작하세요. 결혼 후 고민의 근원은 시어머니였다. 다이스케의 부모는 어릴 때 이혼했고 그의 계모는 그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강력한 요청으로 우리 집은 다이스케 부모님 집에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되었다. 내가 휴가를 갈 때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를 공격해요. 결국 그는 다이스케가 없는 동안에도 집에 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다이스케에게 취미가 있는 친구들도 생긴 것 같아 휴일에는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시어머니가 계속 찾아오시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랬다. 마침내 거울이 깨끗해졌을 때 다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한숨을 쉬며 거실로 향했다. 나는 집에 있다. 이 평온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다니셔서 집 구석구석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요.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오고 계세요. 그는 재빨리 다이스케의 재킷을 챙겨 그와 함께 거실로 들어갑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과자 좀 샀어요. 너무 사려 깊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은 이 부분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내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종이봉투에서 구운 과자를 꺼내어 드셨다. 나는 시작했다. 다이스케와 내가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자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돌아섰다. 괜찮아. 나오코는 가끔 은밀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지만 나는 논쟁을 벌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거짓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결심했다. 내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가려고 할 때 다이스케가 왠지 따라왔다.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우리 엄마의 파트너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라모는 무슨 일인지 묻는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네. 제가 밖에 있는 동안 전화를 받았어요. 다이스케가 그렇게 미안한 표정을 짓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제 생일이어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하루를 쉬고 단둘이서 보내기로 오래전에 결정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주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꼭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의 전날에는 집에서 요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안을 엿보셨다. 신문을 받기 전에 다이스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사건은 다음 날 밤에 발생했다. 다이스케는 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귀가가 늦어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와 목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장 동료가 나에게 메시지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무심코 열어보니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장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 술 때문에 미안해요. 다이스케 군이에요. 쇼핑을 하던 중 카페에서 다이스케와 모르는 여자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보여졌다. 조명이 켜진 좌석에서 서로에게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이 있는데 다이스케에게 딱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집착하는 여성의 사진 등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이스케가 양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두 사람은 쉬는 시간에 만났던 모양이다. 나는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이스케를 무시할까도 생각했지만 부자연스럽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여자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다. 더 이상 내 몸을 탐색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평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내 생일 전날 다이스케는 친구를 만난다며 평소처럼 집을 나섰다. 그녀를 배웅한 지 5분 만에 나도 집을 나섰다. 역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세요. 교통 IC 카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기차를 탈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역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니 서두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걷는 동안 나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난번에 나간 건 분명 바람 피우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류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왜? 나는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었나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나뿐이었다. 눈물을 닦으며 걷고 있는데 다이스케를 발견했습니다. 예상대로 나는 기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세역에서 내렸기 때문에 따라갔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왔다. 사진 속 여성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급히 두 사람이 케이키아의 외관을 애무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다이스케가 돌아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주의를 돌리기 위해 집안일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윽고 해가 지고 다이스케와 저녁을 먹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끝났다. 그랬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다이스케가 침실에서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원래 스마트폰도 사라졌습니다. 안 돼요. 무료인 사람에게 전화를 걸 계획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침대에서 일어난다. 다이스케는 칠흑 같은 부엌에서 냉장고 불빛에만 의지해 뭔가를 하고 있었다. 수상한 움직임에 겁이 나서 불을 켰습니다. 다이스케, 나는 불렀다. 그러자 다이스케의 손에서 종이봉투가 떨어졌다. 낮에 본 가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나는 내 머리카락에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다. 글쎄, 발견됐나요? 내일 깜짝 선물을 위해 냉장고를 확인해 볼 계획이었어요. 다이스케는 작은 홀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접시에는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투른 글씨체는 아마도 다이스케가 쓴 것일 것이다. 매장 직원에게 맡겨야 할 것들을 직접 쓰고 있다는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내 존재를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의 자유 파트너가 만든 케이크를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생일 축하해. 나오코 한 입 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재미를 남겨두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시간입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것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말할 수 없었다. 월요일에는 쉬는 날을 취소하기엔 너무 게으른 탓에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다이스케를 배웅한 후 그는 소파에 가라앉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해야 하는데 안개가 머리 위로 떨어진 듯 생각이 멈춘다. 그러다 갑자기 차임벨이 울렸다. 초인종을 보니 시어머니가 불쾌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해 나는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데리러 갔다.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입구가 더러우니까 청소하라고 하더군요. 나는 차라도 마시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런 건 필요 없으니 빨리 하라고 말했다. 결국 밀려나네요. 어쩔 수 없이 30분 정도 현관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갑자기 부엌에서 소음이 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냉장고 앞에 계셨다. 어머니, 내 목소리에 놀란 듯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살펴보니 반 이상 사라진 생일 케이크였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발견해서 먹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이스케가 사준 과자를 훔쳐간 적도 있었지만 심지어 거꾸로 된 케이크도요. 마오리족과 함께 있을 때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케이크만 먹어도 괜찮아요. 결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이스케는 내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크림을 입에 바르면서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바닥에 천진난만하게 누워있던 것은 내 생일 케이크였다. 접시에 적힌 해피 버스데이라는 이름은 이제 거의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록 작지만 여전히 전체 케이크의 크기입니다. 한 사람이 절반 이상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이 많은 케이크입니다. 아니, 아무래도 그들은 내 존재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포크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다이스케는 여자가 키운 외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가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내가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엄마도 아니잖아. 그녀는 내 손을 흔들었고 나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케이크는 다이스케의 불륜 파트너가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못 먹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시어머니는 거짓말이었다며 중얼거리며 쓰러졌다. 나는 당황해서 그를 안아 올리려고 했지만 그는 완전히 기절한 것 같았다. 몸에 전혀 힘이 없어요. 나는 간신히 그녀를 들어 올려 소파에 내려놓고 남은 케이크를 치웠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군요. 다이스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이스케의 직장에 연락을 했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다이스케 씨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출장 중이 아니신가요? 예, 오늘은 유급 휴가입니다. 무엇? 하지만 아내가 모른다면 그건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사이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오코 씨, 아까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 예,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료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주자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그날 밤, 다이스케가 집에 오자마자 고시츠네와 요스케도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고 보여줘. 모두가 너무 행복해해서 다행이면서도 저는 집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있었다. 그러자 다이스케가 신비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는 손에 큰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아동 관련 문서인가요?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묻기도 전에 다이스케가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갑작스런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나와 내 아이의 DNA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속이고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은 내 동생이에요. 셋이서 같이 술을 마시러 나갈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곤 했어요. 당신은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는 다이스케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내가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다이스케는 뭔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이혼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사 비용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이스케는 집을 나갔다. 근처에는
다이스케의 목소리에 겁에 질린 아이가 울고 있었다. 다음날 다이스케에게 전화해서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았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나오코짱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죄. 나는 다이스케와 엮이고 싶지 않았고 나도 다이스케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와 함께 있고 싶었다. 답장원하는 대로 하세요. 다이스케는 계모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려는 걸까요? 다이스케와 통화하고 싶지만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락할 수 없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또 다른 DNA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주 후에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이스케와 같은 칫솔을 사용했지만 다이스케와 아이는 혈연관계라고 한다. 결과가 기록됩니다. 이제 다이스케를 반대할 자료가 생겼습니다. 우선 시부모님 사이의 오해를 풀고 싶은데 과연 시부모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지 궁금하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점차 오해를 바로잡으며 자신이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내가 당신에게 묻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결심을 하고 시댁 앞에 섰다. 그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면 시어머니가 나온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뜻밖의 행동을 하셨다. 놀랍게도 그는 입구에서 나를 바라보며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오코짱한테 무서운 말을 했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어머니에게 머리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처음부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면 다이스케와 요스케가 거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다이스케는 요스케 옆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말문이 막혔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시댁에 오기 몇 시간 전 아무래도 요스케가 다이스케를 끌고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감동을 받고 돌아온 아들에 화가 난 것 같다. 요스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고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관문에서 당신 아들이 불륜 놈이라고 계속 소리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여 어쨌든 그녀를 집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요스케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몇 달간 동생의 동선을 찾아다닌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스케가 모르는 여자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업데이트 오피스를 이용해 그중 일부를 조사해보니 알고 보니 우리는 주로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요스케는 다이스케의 집에 들어가 모든 것을 벗겨낸 것 같다. 다이스케는 임신으로 인해 나를 밤의 동반자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바람피운 상대를 찾아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그들 중 한 사람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 여자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계획을 생각해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일시적인 일이었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감정이 당신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사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귀하입니다. 다이스케는 쓴 벌레를 물린 듯 나를 노려본다. 알았어. 돈 좀 줄게. 대신 행복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 여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다이스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오늘은 이 최악의 놈과 작별 인사를 하는 날이다. 우리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의사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받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축하해요. 세상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혼한 지 반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와 저는 다이스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부모님 집 근처에 새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나는 직업이 있고 내 아이들은 나의 부모입니다. 사진아. 그렇죠. 나는 서둘러 다이스케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다이스케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가짜 미소를 지었다. 저랑 좀 가까운 고객님이시네요. 판매 방법 중 하나야. 다이스케. 사실대로 말해봐. 응. 미안. 다이스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짐작했던 대로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교제 중이었고 주말에 만났다. 그랬다.
분명히 그녀는 자신이 직접 먹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불륜 파트너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는 접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이스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그의 시어머니는 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조금 재미를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오코, 이 정도는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안녕. 다이스케 아까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예, 그런데도 당신은 이렇군요. 아이가 이렇게 느끼도록 해주세요. 한심해요. 나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등을 살며시 쓰다듬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그의 손에 손을 얹었다. 다이스케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달 뒤, 확장된 집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나의 전 계모라고 불렸습니다. 아니요. 전 시어머니를 만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이스케의 불륜과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이스케의 불륜은 그 자신의 문제이다. 아니, 나는 다이스케에게 너무 애착을 갖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내 외아들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슬펐습니다. 그 태도는 그를 사로잡아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다이스케와 이혼했어요. 다이스케는 불륜 상대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내가 그에게 증거를 보낸 후 분명히 그들은 헤어졌다. 바람을 피웠던 상대방은 다이스케가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모르고 바로 헤어진 것 같습니다. 마주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회사도 거짓말을 하더군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습니다. 아직 회사에 있는 것 같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집을 인수할 사람을 찾으면 이사할 계획이에요. 다른 곳에서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괜찮으시면 제 새 집에 놀러 오세요. 결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나오코,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이번 사건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것에 대해 웃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최선을 다해보자. 부드러운 태양광선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동생과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은 출산 직후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보세요. DNA 검사예요. 아기와 형의 혈연 관계가 입증됐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제가 남편의 형과 좋은 친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감정 결과가 믿기지 않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이에요. 의사 비용도 청구됩니다. 최악의 동생과 함께 멸시받으며 함께 살아갑시다. 잠깐. 정말 그렇지 않아요. 좋지 않나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고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그 회사는 비교적 백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날 아이를 친정에 맡겼기 때문에 그때 나는 당황하지 않고 그녀를 데리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다이스케는 내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말도 없었고 말을 주고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회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사무실에서 조금 떨어진 커피숍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했다. 다이스케에 따르면 그가 바람을 피우던 여자는 원래 단지 돈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의사의 진료비도 내야 하고 돈도 없는 다이스케는 할 일이 없어 보였다. 그 여자는 내가 알기도 전에 사라진 것 같고 더 이상 연락도 안 되는 것 같다. 다이스케도 한동안 어떻게든 여자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 잠시 후 그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나에게 한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번 신뢰를 잃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 경우에는 내 소꿉친구니까 나는 거의 20년 동안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집에 갈 거야. 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 스탠드를 쾅 닫았다. 나는 커피숍을 나와 아들을 데리러 갔다. 그러나 그날부터 다이스케가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집 앞이더군요. 그는 이 장소를 어떻게 찾았나요? 그 사람 정말 나를 따라온 걸까? 그러다가 결국 다가와서 아이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다시 함께 밤을 보내면 내 사랑이 당신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다이스케를 사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을 텐데 이제 두려움과 증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집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다이스케가 내 앞에 나타나는 일도 더 많아졌다. 사무실이 유일한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다이스케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나호코의 남편이라고 말한다. 이대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경찰에 한번 상담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전남편이라서 그런지 별로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오늘도 인터폰이 울립니다. 나호코, 나한테 열어줘. 오늘은 역 앞에서 케이크를 샀어요. 그 가게 마음에 들었죠. 나도 아이들을 위해 몇 개 샀어요. 이봐. 난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이봐. 왜 날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야? 나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 편부모가 있는 것은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사랑해요. 열어보세요. 나를 놀리는 거야.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일이 날마다 계속되면서 내 영혼은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처지기 시작하고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이스케가 없어도 내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이스케의 말이 생생하게 반복돼.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다이스케는 그녀를 속였을 뿐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어머니는 나에게 몸을 던졌다. 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왠지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 순간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다. 며칠 뒤 다이스케는 다시 그 집을 방문했다. 나오코님,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이날 나는 다이스케를 집에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다이스케는 내가 입구에서 쇠사슬을 떼는 것을 보고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내 생각엔 그가 마침내 그것을 알아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코도 내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 우리 곧 재혼할까요? 좋아요. 나는 재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이스케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혼인신고를 하러 가세요. 좌석을 재배치하자 나는 이미 그것을 꺼냈다. 다이스케는 멍청한 소리를 낸다. 이미 혼인신고서를 꺼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방 뒤에서 나옵니다. 네, 다이스케입니다.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나에게 전화한 사람은 다이스케였다. 다이스케와의 이혼 스캔들 이후 다이스케가 한 거짓말이 거짓말이라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나는 그에게 연락하기가 꺼려졌고 내가 알기도 전에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다이스케가 전화를 받자 잘 지내세요? 라고 물었다. 오랜만에 다이스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이스케에 대한 모든 것을 다이스케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일찍 연락을 드렸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이스케는 내가 다이스케를 빨리 잊어주길 바라요.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돼서 결국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다이스케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다이스케를 보고 깜짝 놀란다. 형, 왜 여기 있어요? 왜 안 돼? 나오코한테서 다 들었어. 나오코를 보세요. 그녀는 너무 초췌해요. 나오코를 구석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오코는 당신에게 아니요. 중요한 사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다이스케에게 전화했을 때가 생각났다. 나의 첫 번째 지망 대학은 다이스케도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를 존경하여 그의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사랑이기도 했을 것이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바라던 대로 제가 그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내 가족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다이스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다이스케의 평범한 비명이 방 전체에 울려 퍼진다. 다이스케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정의는 뒷방에서 나온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이스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이스케가 귀신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손을 잡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나중에 다이스케와 나는 아무에게도 주소를 알리지 않고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집에 살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임대 계약을 위반하면 벌칙이 있었지만 다이스케의 협조로 나는 움직일 수
있었다. 기사하기 전까지 다이스케는 정의감 넘치는 모습으로 지켜봐 주었는데 그 이후에는 감동을 받은 것 같다. 물론 그도 다이스케에게 버림받았다. 우리는 지금 지연된 청춘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다이스케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대학생이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계획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같은 시기